자, 이제 미국 시장의 2024년 첫 개장일이 잠시 후에 다가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 준비해봐야 되겠죠? 네. 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은 잘 쉬셨습니까? 아유, 전혀 쉬지 못하고, 일도 하고, 아직, 피로가 가시질 않네요.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미국에서 서로 어떻게 인사해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냥 뭐 간단하게 해피 뉴 이어라고 가장 많이 하죠. 그래요? 예.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해피 드래곤 이어. 용띠. 예. 알겠습니다. 용띠까지는 아니, 보통 얘기하지 않고, 보통 그냥 해피 뉴 이어로 마무리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또 일정부터 한번 챙겨보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날인데요. 자, 일단은 오늘부터 간단하게 스케줄을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부터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ISM 제조업 고용지수, 물가지수가 나오게 된 이후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얼마만큼의 구직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구인 수가 얼마가 되는지 노동 지표를 대표하는 지표로 쓰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지표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 짭비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표현을 하는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와 찐비농이라고 불리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공장 수주, ISM 비제조업 지수 혹은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죠. 예, 이게 앞으로 향후 금리 정책에 따른 그렇죠. 예, 그 어떤 예상치를 또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첫 주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물가보다도 고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 지표. 네. 자, 두 번째 뉴스를 좀 보게 되니까 최근에 일본에 대한 지진도 있었지만은 LA 해안에서도 지진이 있었어요.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재 LA 해안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새해 첫날부터 들려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LA 해안가에서 4.1에 해당하는 진도에 해당하는 지진이 현재 발생을 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본 강진에 관계없이 새로운 지진파로 생긴 지진으로 보이고요. 일본서는 7.6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신대 지진보다 훨씬 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엔화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안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일단 조금 더 들여보게 된다면 일단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일본이 이번에 안에 전체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취소할 가능성은 조금 더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사실 인접국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좀 좋긴 한데 동해에서도 쓰나미 조심하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JER 모기지 회사 파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된 소식인데요. 이제 제이라는 모기지 회사, 정확히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파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장 큰 자산은 이제 50밀리언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액이 100밀리언 달러를 넘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자산이 팔리게 되게 됐다. 챕터 11을 실청하게 됐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그중 대부분의 자산을 뱅크 오브 뉴욕 멜론에서 BK에서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K가 현재 93.9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사실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도 반도 못 갚고. 그러네요. 근데 그 채권을 대부분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들고 있고 그래서 주가까지 하락했다. 지금 근데 이 현상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기업의 어떤 좀 경영 실수로 인한 파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약간 안 좋은 징조입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워크의 파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위워크도 똑같이 오피스용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나오게 된 파산이었고요. 요 이번에 나오게 된 JER도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상업용 부동산의 급락, 오피스용 부동산의 급락함에 따라서 나오는 자신의 자산 가치가 결국 진 빚보다 좀 적어지게 되면서 나온 파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원래 또 다른 뉴스를 제가 준비해서 그때 준비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또 이런 와중에 잘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를 현재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재미난 루머가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SEC가 굳이 시간을 10일까지, 보통 10일이 사실상 지금 가장 빠른 일정이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날까지 끌지 않고 약 오늘이나 내일까지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수 승인할 전망이라고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에 여러모로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달 29일까지 정확히 저번해 29일까지 신청서 수정안을 SEC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기존에 10일에 발표했다라는 것을 뭐 2일이나 3일 쪽 앞당겨서 발표한다는 의미가 뭐 있을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반등을 좀 노리는 투자 심리가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네. 일단 사실 현물 ETF가 뭐 일주일 정도 일찍 신청이 된다고 일찍 뭐 나오게 되게 된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홍해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란 구축함이 또 홍해에 진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는 국제 선박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미군하고 전체적으로 충돌이 좀 최근에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군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쪽에 군함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란의 해군 94함대 소색의 1555톤 구축함 알보르조가 예멘 근처 바브 알마데드 해협을 통과해서 홍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일상적 작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적 행위를 감시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홍해상 작전을 수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해서 여러모로 보호적인 조치를 취했고 미군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좀 비판을 했었던 만큼 아무래도 현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주된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런 거잖아요. 아까 그 아는 형 동생이 맨날 앞에서 맨날 앞에서 막 이래요. 야, 나 지금 아는 형이 엄청 힘세. 근데 아는 형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는 형이 지금 들어왔네. 그 형이 왔어. 그 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쪽에 위기감이 또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막 미군들 앞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막 이래도 뒤에 이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다가 이번엔 이란이 쫙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좀 긴장. 아는 형이 항상 무섭습니다. 아는 형이 남자애들 사이에서. 나중에 그게 와전돼가지고 네. 뭐 날라차기를 14단 콤보를 하더라. 뭐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날라다녀 공중부양 수준으로. 그렇군요. 그 형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홍해 쪽에 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운 가격도 해운 운임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고 해서 좀 장기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다시 이쪽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다시 그 머스크 그다음에 그 하팡로이드 그러니까 다 다시 그쪽 간다 했잖아요. 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취소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긴장감이 조금 나빠지고 있다. 유가가 안 올 수가 없겠네요, 정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SML이 주가가 시간에 걸어서 꽤 많이 빠지고 있던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네, 현재 ASML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으로 지금 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제품에 대해서 현재 수출 중단을 진행한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네덜란드 정부가 동의를 하기로 했고요. 결국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일부 장비의 중국 수출 허가가 부분적으로 취소됐다라고 오늘 시간으로 밝히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ASML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에 중국은 미국과 네덜란드를 함께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SML은 이날 네덜란드 정부가 2023년 NXT 2050i, NXT 2100i 노광장치 수송 면허를 부분적으로 취소했다. DUV 장치에 대해서 수송 면허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ASML이 밝히기를 자신들의 어닝에 관련해서는 커다란 타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재무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ASML 보니까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EUV는 어차피 그 수출 못하는 거였었고 그나마 DUV는 약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DUV조차도 지금 좀 일찌감치 수출 차단해서 그 최근에 중국이 뭐 기린 9000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뭡니까 이게 막 새로운 또 뭔가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쪽 기업들이 여러모로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땡겨 쓰는 기업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차단한다라는 소식이 일단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런데 네. 다음 뉴스는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축전을 교환했어요. 이게 또 앞에서 대통령과 오늘, 이제 수장끼리는 유선아님이 네. 뉴스에 기승전결을 만드셨어. 스토리 라인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있네. 예. 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좀 배치를 한 게 맞는데요. 네, 중국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중이 수교 45년을 맞이해서 축전을 교환 중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45주년 기념 담화문을 통해서 중미는 많은 국제 지역 이슈와 글로벌 문제에서 유익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역사는 중미 관계 발전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 안전을 촉진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수교전 25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육 규모가 재작년 기준 7,600억 달러로 늘었고 같은 기간 상호 투자는 2,6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이 됐는데요. 왜 굳이 작년 얘기를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면서 사실상 뭐 약간 조금 빚 좋은 개살구 느낌이 나는 축전 교환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는 좋아 하고 이제 뒤에서 실무진들이 막 그렇죠. 뒤에서는 폭탄 날려야죠. 그래야 돼. 신형 무기 날리고. 그렇죠. 예. 자, 다음 뉴스는 이거 아까 제가 또 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네. 아까 뉴스 때 펀스트레스의 탐리가 이제 2023년 적중률 1위였네요. 몰랐네요. 몰랐는데 S&P 500이 이제 5,200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또 설명을 하셨을까요? 네, 이번에 사실 2023년 중에 가장 많이 정확하게 S&P 500의 지수를 맞춘 사람은 영원한 월가의 강세론자 톰리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톰리 같은 경우는 2023년 초에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4,750으로 설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2023년 말에 4,700 원저리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전략자들에서 이 지수의 경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일단 내년 기준으로 정확하면 이번의 기준이죠. 이번의 기준으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S&P 500의 목표치를 5,200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리시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내년에 결국 가장 안전적으로 돈을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2023년 초반에 톰리가 4,750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안 믿고 다 비웃었을 것 같아요. 저 비웃었어요.
근데 뭐 1위 했네요. 저 비웃었습니다. 저. 아이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캐시우드 누님이 네. 그 전해에 2022년도에 네. 워낙 중소형주 성장주로 깨지셨잖아요. 네. 이제 아크가 그쵸. ARKK부터 해서 뭐 ARKG부터 뭐 해서 X 다 X 깨졌죠. 뭐 하여튼 네. 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삼리도 비슷한 또 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넘어왔을 때 에이 뭐 또 저런다 또 약간 징크레머스. 네네. 근데 그게 아니지. 아. 예, 아닌데 진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지는. 근데 이제 사람이 간사한 게 네. 이제 좀 혹하네. 5,200까지 가고 비트코인 좋아진다니까. 이제. 그래 한 번은 따라가 볼까 막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이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거는 제가 소환했던 뉴스죠. 어. 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전기차에 어느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났죠. 네, 맞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서 많은 양의 전기차들이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이 줄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약 42개에서 43개에서 19개로 24개가 축소가 됐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아쉽지만 한국 기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혜택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대상을 브랜드별로 분류를 하자면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로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인 사이버 트럭과 모델 3도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폭스바겐의 ID4, 아우디의 Q5, PHEV 55, 그리고 캐딜락의 리릭, 포드의 이트렌진, 닛산의 리프 등도 올해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번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예.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자, 이스라엘 금리 인하 이 뉴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내부적으로 불안한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현재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월 1일 이스라엘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연 4.75%에서 연 4.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석 달간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발표기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 뭐 명분이 한번 갖다 붙이면 다 명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스라엘 전쟁 자체가 이제 좀 마무리가 돼야 그렇죠. 예,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를 좀 연결시켜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가 1,170억 달러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미국에서 1170억 달러에 해당한다. 152조 원어치에 해당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대출금리 상승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연체가 되고 있는 양이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2008년보다는 현재 적기는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지속적으로 은행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8년만큼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안에서 연체율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이게 위험한 정도까지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또 여력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은 그래도 좀 존재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추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예. 한국 자동차 그거 보조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국 자동차는 원래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원래 못 받았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되게 잘 팔았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플립 판매라고 해서 리스 자동차나 아니면 법인 자동차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엄청 잘 팔았었거든요. 그쪽은 이제 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잘 팔았기 때문에 작년에 잘 팔았던 거 올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작년부터 원래 못 팔았었고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았던 건 그 플립 판매에서 워낙 잘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 보조금을 올해 안 받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자동차에는 크게 영향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견제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배터리 공장 짓고 자동차 생산 공장 그렇죠, 짓고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배터리 만들고. 사실 변수는 좀 대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그거는 예측할 야. 수가 없어. 공장 잠깐 멈춰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회사별 소식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대화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됐나요? 예.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별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애플이 현재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애플이 현재 바클레이 은행에서 발표를 하기를 투자 의견 하향 그리고 비중 축소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티즌뱅크에서도 바클레이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연초부터 문제네. 예. 바클레이가 아까 S&P 뭐 400 간다 그랬나? 400이요? 예. 아니,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혹시나 밑에다가 해놨나 이걸 아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지금 애플을 보니까요. 네. 잠시 잠깐만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가 넘네요. 지금 하락폭이 예, 2.24%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섹터나 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그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바클레이가 실질적으로 사실 S&P 500에 대한 타겟이 굉장히 낮기는 낮아요. 사실 4,800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보다 거진 50bp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조금 베어 마켓에 가까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스케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어닝 스케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어닝 스케줄이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데 유니퍼스트와 칼메인 푸드 그룹, 여러 RGP 등등 사실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어닝들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스펙에 대해서 상장을 했었던 프라스시가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음료와 그리고 와인 업체를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가 현재 어닝 발표를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왜 애플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나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지금 목표 주가를 161불에서 네. 160불로 낮췄어요. 근데 지금 뭐 188불인데 네. 이미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뭐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량 부진을 좀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하드웨어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하드웨어 카테고리가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에 있어서 뭐 이러한 얘기들이 뭐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실적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매출 감소에 대한 뭐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지금 161불에서 160불로 네. 1불이나 내렸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시장에서. 그러게요. 예.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테슬라 그 지난 4분기 판매량이 아마 몇 시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유선호님, 네네. 예. 올해 뭐 지난주도 보셨을 것이고 지금의 어떤 시장을 보셨을 때 뭐 어떻게 조금 느낌이 오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S&P 500이 신고점을 갱신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할 때 산타랠리가 끝나는 시점, 이제 보통 내일 기준으로까지는
뚫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못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뭐 각국의 좀 경제 블록화나 혹은 조금 갈등이 좀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좀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톱리처럼 막 5,200까지 간다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 시작 프리마켓에서는 약간 좀 우려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유사남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새해 결심 세우셨나요? 제 결심은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일단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빠르게 본업을 그만두고 빠르게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아무래도 좀 실현하기에는 아마 한 10년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아하. 10년? 10년이요? 10년? 네. 알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세요? 결혼은 빨리 최대한 빠르게 이번 안에 해야죠.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유사남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사실 뭐 결혼 언제 하세요 했는데 안 한다 아니 그럴 수 근데 없잖아. 이런 거 사사로운 건데 여쭤봐도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안 한다 할 수 없잖아요. 여자친구가 다 보고 있는데. 어차피 다 한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네. 우리가 남의 인생 아유, 앞길을 막은 거 아닌가? 유저지에서 뭐 때리러 올 수도 없고. 네. 자, 좋습니다. 예. 장 출발 분위기 시간 외 거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예. 사실 약간 금리랑 유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나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랑 금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금리가 사실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 1년 장사를 이미 다 해놨다.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장사 다 했어요. 장사 다 했다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만큼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좀 이렇게 금리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 위기감이 다시 한번 좀 불러 일으켜지게 되면서 유가가 또 좀 오르고 있는 거 지금 73.38, 2.4%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다소 이제 어떤 그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쁜 사건이 터진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계속 네. 보고 있는데 나쁜 사건이 터진 건 아니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선물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선물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S&P 선물 지수는 0.7%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0.5%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1%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요즘 갑자기 근데 이 기울기를 좀 보게 되면 좀 급작스럽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다 3대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물론 애플에 있겠죠. 네. 예, 애플에서 지금 투자 의견 하향에 약간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를 보시게 되면 AMD가 지금 마이너스 2%, 인텔도 마이너스 2%, 퀄컴도 마이너스 1.6%,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이너스 1.4% 정도 네. 예,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난 12월 달에 정말 강하게 줬던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제 새해 시작하고 나서 네.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크게 준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악재가 뭐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에너지 섹터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시적으로 또 상승하다 보니까 홍해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마이너스 1% 가까이 또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예. 자, 이거는 뭐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시장의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국 시장하고는 정반대로 좀 흘렀던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2019년 이래로 최악의 연초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약간의 뭐 아시아적인 부분에서의 조정도 미국에서 좀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뭐 국내 시장은 좀 다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는. 네. 네. 그래서 유럽과 뭐 아시아, 중국 그리고 항생지수나 아니면 미국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봐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가 또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또 차트가 어떻습니까? 차트가 지금 네. 뭘 뚫으려고 왔다 갔다 하네요. 뚫으려고. 예. 자, 그렇습니다. 아직 지수 선물은 크게 뭐 바뀐 건 없어요. 네. 크게 바뀐 건 없고 나스닥 1%, S&P 500 0.7% 하락, 그리고 금리가 좀 빠르게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 네. 유가가 좀 한 2% 넘게 오르고 있고, 요 정도 시장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그 장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리의 움직임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